자, 자, 한번 오프닝을 바꿔봤습니다. 우리 이제 세 단원으로 넘어왔어요. 자, 우리 이제 2단원으로 넘어갈 건데요. 자,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이 알아볼 거는 세계, 잠시만, 화면이 넘어갔네. 세계 종교의 확산 부분. 잠시만요. 세계, 이거 뭐 왜 자꾸 넘어가는 거야. 세계 종교가 이제 확산되는 부분. 자, 여러분, 이 종교라는 거는 사람들의 생각에 많은 영향을 준다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종교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됐을 거예요, 알겠죠? 자, 사람들의 생각이 변화하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은요, 이 자기의 이 바뀐 생각들을 또 뭔가로 표현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자기 문화재를 만들어 본다던가 아니면은 새로운 학문을 연구한다던가 아니면 바뀐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정치 형태를 만들어낸다던가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이제 그 같은 종교를 공유하고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만든 이 문화, 이 그 지역만의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뭐 인도, 그 다음에 어, 예전에 봤었던 아라비아 지역, 그치,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그쵸?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다음에 중국, 그리고 유럽, 각자가 약간 다른 종교, 다른 생각을 가진 상태로 자기들만의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이 단원에서 확인하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단원은 원래 이제 인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인도는 역사 B 시간 학교 나왔을 때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 자, 우리는 먼저 이제 중국부터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중국부터 확인할 건데 저번 시간에 이미 공지했었죠. 자, 우리 중국에서 이제 삼국지 시기부터 같이 다뤄볼 거다라고 공지했었죠. 자, 그러니까 이번에 삼국지 시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우리 중국사 배운 지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중국사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볼 거냐? 진나라 시기부터 볼 건데요. 자, 진나라 때 이 무리한 법가적인 통치 때문에 나라가 금방 멸망하게 되었던 거 여러분 기억나죠? 그리고 이제 한으로 넘어갔습니다. 그쵸? 자, 한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무제가 여러 가지 정복을 많이 하러 나갔었던 모습을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그쵸? 여러분 뭐 기억나? 고조선 점령하러 갔었지. 그치? 그 다음에 흉노 같은 애들 정벌하기 위해서 비단길 만들었던 것도 우리 확인했었죠.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뭔가 세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러분 전매 제도를 운영했다라는 내용도 우리 그때 이야기했었죠. 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백성들의 생활이 너무 엉망이 됐지, 그치? 그래서 엉망이 된 나라, 자, 왕망이 반란을 일으켜서 신을 세워가지고 잠깐 나라를 바꿔보겠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금방 망했죠, 그쵸? 망하고 다시 한나라가 들어섰습니다. 자, 호족들의 반란으로 다시 한나라가 건국이 되었고요. 자, 그러고 나니 호족들의 반란으로 나라가 건국이 됐어요. 자, 그러니 당연히 황제는 호족들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그래서 호족들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는 시대가 되어버리자, 자, 여기에 이제 불만을 가졌던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모습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나요? 우리 바로 황건적의 난까지 저번 시간에 수업을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요 황건적의 난부터 다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에서 이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호족들 때문에 이 살기 어려운 시대를 뒤집겠다고 황건적 이 노란색 두건을 들싸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일반 사람들한테 당연히 이 황건적은 우리를 대신해서 이 못된 호적을 때려잡아줄 정말 좋은 사람들이긴 했지만, 자, 잘 사는 호족들한테는요 그냥 나라를 어지럽히는 나쁜 놈일 뿐이었습니다. 그죠? 왜? 얘네들이 목적이 호족들 때려잡는 거였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돈 많고 실력 많은 호족들. 근데 문제는 뭐야? 자, 여러분, 나라에서 실제로 돈이 많은 건 이렇게 돈 많고 실력 많은, 세력 많은 호족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얘네들을 때려잡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전국에서 황건적을 때려잡게 또 등장했던 유명한 사람들.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을 것 같은 사람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한나라 황제가 황건적을 없애달라고 이제 도움을 요청하게 된 거죠. 그쵸? 도움을 요청하니까 몇몇 호족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 준 거지. 그치? 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조조, 그 다음에 유비, 그 다음에 송권.
자, 이들이 실제로 크게 활약을 해가지고 황건적을 퇴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문제는 얘네들이 황건적을 없앤 다음에 이제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사실은 원래대로 집에 가야 되는데, 황건적이 일어나게 만든, 뭐 한나라가 관리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지금 황건적이 일어났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황건적이 등장하게 만든 한나라를 없애버려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며 얘네들이 한나라를 결국 멸망시켜버리고 자기들이 각자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자, 그렇게 세웠던 나라가 바로 조조의 위나라, 그 다음에 유비의 총나라, 그 다음에 송건의 오나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나라가 활약했던 시기다라고 해서 우리가 삼국시대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삼국시대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을 쓴 책이 바로 그 유명한 책 삼국지라고 하는 책인 거지, 그치?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삼국지는 사실 명나라 때 쓰여진 소설이지만 뭐 지금 우리는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걸 이제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요, 이렇게 자리 잡은 세 나라, 위에가 위나라, 이 약간 구석 요쪽 서쪽 이 총나라, 남쪽에 오나라가 있었습니다. 있죠? 각자 자기들만의 목표가 있었는데요. 자, 여러분, 이 나라들의 각자들의 목표는 무엇이냐? 바로 얘네들의 공동 목표는 당연히 중국을 다시 통일하는 겁니다. 왜? 나와 똑같은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를 세웠다는 건데 내가 훨씬 얘네들보다 힘이 세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를 입증하고 싶은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 통일을 위해서 마치 춘추전국 시대 때 전략을 짜줬던 그분들, 누구? 제자백가들이죠. 그쵸? 이 제자백가들처럼 여러 대단한 사람들과 함께 지략과 전략을 짜곤 했었습니다. 자, 이때 지략과 전략을 짰던 유명한 사람들 2명 정도만 하나 알아보고 갈까요? 바로 이제 위나라의 사마이, 위나라의 사마이, 그 다음에 총나라의 제갈량. 여러분, 제갈공명이라는 표현으로도 쓰이고 있죠? 들어봤을지 모르겠네. 그치? 이 당시에 이 지략가들이 짰던 전략이 굉장히 유명해가지고요. 제갈량 같은 경우에는 뭐 바람의 방향이 바뀔 것을 예언을 해서 전투 전략을 잘 짜고, 막 그 불을 뭐 적당히 이용해가지고 이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뭐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알겠죠? 자, 어쨌든 지금까지도 똑똑한 걸로 유명한 거는 사실 제갈량이 조금 더 유명합니다. 알겠죠? 사마이도 유명하지만 제갈량이 좀 더 유명한데, 사마이는 제갈량이 죽고 나서도 이 제갈량의 지략이 너무 부담스러웠던 거야. 얘가 너무 똑똑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고사성어 중에 하나가 이 죽어있는 제갈량의 지략을 두려워해가지고 살아있는 사마이가 도망갈 정도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을 정도로 이 제갈량의 당시의 똑똑함은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게임 같은 거 많이 해봤으니까 잘 알겠지만 아무리 여러분 머리가 똑똑해도요, 원래 가진 물량을 이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사마이가 사는 위나라는요, 이렇게 생긴 동네입니다. 이 여러분 여기 다 농사 지은 결과물입니다. 알겠죠? 어마어마하게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사람도 많고 농사도 진짜 더럽게 잘 되는 동네였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총나라는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알겠죠? 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험악하죠. 그쵸? 이거 실제로 지금 총나라가 있었던 그 지역의 모습을 사진 찍은 거예요. 자, 이런 지형의 동네가 널리 말 그대로 이 산골짜기 그 자체인 지역입니다. 산이 더럽게 많으니까 아무래도 농사 짓기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방어에는 유리하지만 전체적인 생산력은 딸리다 보니까 결국 물량 싸움에서 위나라한테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사적인 승리자는 사마이가 있었던 위나라였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이 촉을 멸망시킨 위나라의 사마씨 가족은 이제 멍청한 위나라 황제를 없애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위를 없애버리고 그냥 자기들이 직접 진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죠? 물론 사마이가 직접 세운 건 아니고 사마이 아들들이 이제 위나라 황제를 없애버리고 진나라를 세웠습니다. 자, 그 이후에 역시 이 농사 짓기에는 조금 힘들었던, 자, 여러분, 이 오나라 같은 경우에는 따뜻하고 물도 많고 해서 농사가 아예 안 되는 지역은 아니었는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은 너무 물이 많은 거야. 너무 물이 많으니까 약간 늪 같은 그런 지역이어가지고요. 늪에다가 여러분도 농사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시 이제 농사 짓기에 조금 힘들어서 물량이 딸리는 오나라를 없애버림으로써 삼국을 통일하게 됐습니다. 자, 하지만 자, 진나라가 이렇게 삼국을 통일했는데, 여러분 진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중국 통일하는 거 우리 두 번째 본 거죠. 그쵸? 물론 한자로는 다릅니다. 자, 그런데 진나라가 통일한 다음에 진나라가 바로 흔들리게 되면서 중국이 평화를 되찾지는 못했어요. 자, 왜 그렇게 됐는지 잠깐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이 당시에 중국의 여러 나라들은 통일을 위해서는 이 국력이 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는데 꼭 필요한 국력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뭐 일단 잘 싸우기 위한 물량, 뭐 곡식,
인구, 돈 이런 거 중요하죠.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인구들이 군대에 가는 거잖아요. 그쵸? 군대에 가는 건데 그 군대에 간 군인들이 또 싸움을 잘해야겠지. 그치? 잘 싸우는 군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당시에 이제 워낙 경쟁을 열심히 하던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는 이 상대방보다 더 잘 싸우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아예 이 중국인이 아닌 다른 부족들을 끌어들여서 군대로 쓰곤 했었습니다. 알겠죠? 자, 이 시기 때 다른 부족이라면 어떤 다른 부족들이냐? 지금까지 이제 중국에 살았던 이 중국인들처럼 생긴 애들이 아니라 아예 진짜 이렇게 생긴, 진짜 엄청 무섭게 생긴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잘 싸울 것 같이 생겼죠, 뭔가. 이 다른 부족들을 잘 많이 데려왔던 위나라가 결국 승기를 잡고 나중에 이제 진으로 바뀌었죠, 그쵸? 바뀌었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오나라까지 무너뜨렸죠, 그쵸? 여기까진 좋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삼국을 통일한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자, 그건 좋았는데 이후에 이제 다른 부족 애들 돌려보내고 이제 중국인들만의 행복한 나라를 만들었어야겠죠. 그쵸? 왜? 이 도와주러 온 애들 이제 지금 임무 끝났잖아요. 그쵸? 임무 끝났으니까 너희 다시 원래 다른 부족들 살던 대로 가 하고 이제 돌려보내야 되는데 이제 다른 부족들이 춥고 너무 덥고 막 농사 안 되고 이런 데 살다가 이제 중국 땅에 한번 와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살기가 너무 좋더란 말이죠. 그쵸? 그런데 중국 애들이 싸움을 못하니까 날 데려온 거잖아. 그치? 자기들보다 싸움 못하는 중국인들 말만 들어주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여러 다른 부족 애들이 결국 자기들끼리도 막 합쳐져가지고 적당히 자기들의 나라를 만들어서 중국 땅 안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싸움을 잘하는 다른 부족 사람들이 자기들의 나라를 막 세워가지고 좋은 땅을 다 차지하게 되자, 자, 원래 중국을 통일했었던 이 진나라는 결국 다른 부족들의 나라에게 밀려가지고 쫓겨나서 중국의 남쪽으로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자, 도망을 가서 세운 나라가 동진이라고 하는 나라였는데요. 자, 이렇게 동진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하나 확인해 두시고, 자, 이제 이후에 이제 중국이 계속 어떻게 됐는지 우리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땅에 자리 잡은 여러 부족들, 자기들끼리 또 서로 싸우고 난리치면서 그러니까 서로 이제 여기서 내가 부족이 제일 잘 나가는 부족이야라는 거를 막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막 싸웠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도 막 갈라져가지고 굉장히 많은 나라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 당시에 중국 북쪽에는요, 원래 중국인이 아니었던 다른 동네에 살다가 중국 땅에 돌아온 5개의 부족들이 16개나 되는 국가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5호 16국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자, 이렇게 5호 16국 시대라고 부른다는 거 하나 확인해 두시고, 자, 그리고 이후 북쪽에 있었던 여러 부족들의 나라는 이제 하나로 나중에 북위라고 하는 나라로 통합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 시기를 우리가 남쪽의 동진이, 요건 이제 중국인들 나라죠. 그쵸? 우리가 중국인을 한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뒤에서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북쪽에는 이 유목부족들의 나라, 유목부족들의 나라인 북위가 있었던 시기다라고 해서 남쪽의 왕조가 하나, 북쪽의 왕조가 하나 있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남북조 시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여러분, 5호 16국을 통일했던 이 북위의 다음 목표는 중국 전체를 집어삼키는 거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요 동진 없애버리고 이제 남쪽 왕조 없애버리고 요 전체를 북위가 다 통일하는 거였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북쪽은요 아직도 이렇게 말을 타고 다니는 애들이 많았고요. 이 농사 그다음에 중국에서 많이 쓰고 있는 정치적인 방법 이런 게 뭔지 잘 모르는 굉장히 미개한 상태였어요. 근데 여러분, 남쪽은요 중국 전통적으로 농사를 계속 짓던 지역이었잖아요. 그죠? 물론 아까 오나라가 있었을 때 농사 짓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이제 중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이 지역도 이제 막 늪지대 이런 거를 다 메꿔가지고 어느 정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동네로 만들어가고 있었단 말이지. 그치? 자, 그러면서 농사 힘은 약해도 말 그대로 기술이나 머리 같은 거는 굉장히 뛰어난 애들이었습니다. 무식하진 않았다는 거죠. 그쵸? 자, 이 상태에서는요 사실 북쪽 애들이 싸움을 잘한다고 해서 통일을 해도 이 무시당할 게 뻔한 거죠. 그쵸? 남쪽 애들 똑똑하다고 맨날 우리 니건 모르지, 너 저것도 모르지 하면서 무시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쨌든 얘네들은 머리가 잘 굴러가는 데다가 이제 어쨌든 농사 짓는 기술도 막 발전을 시키면서 물량으로 승부하게 되면 이 북쪽이 꼭 이긴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당시에 북위의 황제였던 효문제는요, 유목 부족들도 중국인과의 똑같이 생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국인들보다 머리도 좀 딸리고 문화도 좀 딸리고 기술도 좀 딸리니까 중국인들과 똑같이 생활하면서 중국인들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자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당시부터 옷도 중국스럽게 입고 다니게 했고요. 말도 중국말만 쓰게 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름도 중국티격하게 바꾸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북이 사람들은 그 황제도 탁발이라고 하는 성씨를 썼어요. 이 탁발, 이 뭔가 좀 특이하죠, 그쵸? 여러분, 이런 성씨 쓴 사람 중국 주변에서 본 적 없죠? 그래서 중국틱하게 원씨, 중국에서는 성을 한자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이제 두자로 쓰는 경우도 꽤 있지만 탁발이라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다 뜯어 고쳐가지고 중국식으로 성씨를 바꾼 거예요. 즉 중국인, 그러니까 한족이라고 아까 부른다 했죠, 그렇죠? 유목부족을 중국인처럼 변화시키는 정책을 적극 실시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정책을 우리가 한화 정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 기억해 둘게요, 알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유목부족만 배운 게 아닙니다. 알죠? 한족들도요. 이 유목부족들을 보고서 쟤네들 완전 또라이고 바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배울 점이 있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그래서 이 한족들도 중국인들도 이 유목부족들을 통해서 배운 게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알겠죠? 여러분, 이 그림과 이 그림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게 앞이고요. 이게 뒤에 있었던 그림입니다. 알겠죠? 이 차이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 차이가 바로 중국인들도 유목 부족들의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뭘까? 여러분 녹방이라고 안 찾고 있는 거 아니죠? 한번 찾아보세요, 알겠죠?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알겠지만은 여기는 땅바닥에 앉아있지, 그치? 여기 어디에 앉아있어 지금? 의자에 앉아있죠? 그지? 이거 발견한 사람이면 이 눈썹이 좋은 거야. 자, 여러분 이 의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이 의자가 바로 원래 유목부족들이 급하게 말을 타기 위해서 쓰던 도구였는데요. 그게 이제 중국에 넘어오면서 중국 사람들도 의자에 앉아서 생활하는 게 얼마나 편리한지 알게 된 거야. 자, 그러면서 이 중국인들도 이런 유목부족들의 문화를 받아들였다는 거죠. 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자, 중국 남쪽 지역은 보다시피 늪지대가 많아서 아까 농사가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 도망쳤던 동진 사람들은요, 여기서라도 먹고 살아야지, 그치? 이제 딴 데 갈 데가 없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지역에 물을 퍼내면서 이때부터 중국의 남부지방이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 남쪽 지역의 농사짓기 완전 좋은 동네는 아니었지만, 네, 이 동진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점점 우리도 개발을 해서 좀 먹고 살 수 있는 동네로 만들자 하게 되었고, 그래서 중국 남부지방이 개발이 시작되면서 농사가 굉장히 잘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습지 2단원 3쪽 빈칸 채울게요.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이 시대를 우리가 이제 부를 거예요. 왜 그렇게 부르는지 이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한나라가 멸망한 이후부터 수나라라고 한 나라가 중국을 통일할 때까지입니다. 그 사이의 시기를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불러요. 자, 처음 위진남북조 시대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자, 위, 촉, 오 이렇게 세 개의 나라로 분열되어 있었죠. 그쵸? 자, 세 개의 나라로 분열되어 있었는데 통일은 세 나라 중에 하나가 했던 게 아니라 총나라가 먼저 멸망하고 그 다음에 위나라가 뭘로 바뀌었어? 진나라로 바뀌었어. 그쵸? 진나라로 바뀐 다음에 오를 무너뜨림으로써 삼국을 통일하게 되었다. 자, 그러나 이후에 결국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왜? 다른 부족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서로 자기가 중국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나라를 세우겠다 이러는 바람에 혼란스러워졌죠. 그쵸? 자, 그러면서 북쪽은 유목부족들의 나라들이 여러 개 들어섰습니다. 5호 16국 시대가 되었고요. 자, 남쪽에는요, 원래는 북쪽 지방, 화북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했죠? 살던 한족들이 창장강, 이게 지금 양쯔강이라고 부르는 강이죠. 그렇죠? 양쯔강. 그 강 근처로 내려와서 나라를 세웠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시대를 이 삼국 중에 제일 잘 나갔던 게 위나라잖아요. 그치? 삼국을 통일했던 게 진나라죠. 그리고 남쪽과 북쪽에 나라가 있었다라고 해서 이 시대를 위, 진, 남북조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죠? 위, 진, 남북조 시대 이렇게 부른다는 거 하나 확인해 두도록 할게요. 여러분 일단 여기 학습지 먼저 잠깐 채울 시간 드릴 테니까 학습지 채워봅시다. 자, 학습지를 다 채웠는가? 자, 그러면 우리 학습지 밑에 조금 덜 채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채울게요. 자, 여러분 계속 가겠습니다. 자, 북위의 효 문제는요. 한족의 언어, 한족이 중국인이죠, 그렇죠? 중국인. 자, 언어와 옷 이런 거를 다 쓰게 했고요. 선비족의 성씨도 바꾸게 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요. 이 정책을 우리가 한화
정책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족들도 북방민족, 유목부족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의자 같은 게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남쪽 지역은요, 농업기술로 이제 각 남쪽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경제가 크게 발전했다라는 거 하나 확인해 두세요. 여기까지 학습지 채우고, 그 다음 쪽으로 우리 넘어갈게요. 친구들, 학습지를 다 채우셨나? 다 채웠겠죠, 그쵸? 채웠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이 당시에 경쟁에서 이기려던 북쪽의 북위, 남쪽의 동진 모두 우수한 인재가 있어야 이 전략을 잘 짜서 나라가 성공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중국은 너무 넓고 사람도 많아서 누가 인재인가 요거를 아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쵸? 자, 이미 위나라 때부터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자, 이런 고민을 가장 먼저 했던 위나라 황제는 동네마다 있는 인재를 동네를 잘 아는 사람이 추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느 동네든 뛰어난 사람은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 동네에 누가 살고 얘가 어떤 애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천하면은 우리도 이제 인재를 잘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그래서 동네를 잘 아는 중정관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요 당시에 이제 이 동네를 책임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했죠? 이 중정관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동네를 조사해서 그들의 인품을 이제 9등급으로 평가를 하는 거야. 1에서 9등급으로요. 그쵸? 착한 애들이면 1등급 되는 거고, 똑똑하면 1등급 되고, 못나고, 뭐, 무식하면 9등급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평가를 내린 다음에 요걸 이제 황제한테 올리면 황제가 이 사람들을 이제 관료로 임명하는 제도. 자, 이 제도를 뭐라고 부르느냐? 자, 여러분, 사람을 9등급으로 나누는데 이걸 누가 나누어 주느냐? 중정관이 나누어 준다라고 해서 이 제도를요, 우리가 구품 중정제라고 부릅니다. 9등급으로 중정이 추천한 인물을 등용하는 제도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이 제도에. 왜 문제가 생겼느냐? 중정관들이 사람들의 인품을 평가해서 매긴 등급을 그대로 관직에 올려간다고 정리를 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중정관들이 1급 인품이다라고 평가하면은 얘는 이미 올라갈 때부터 굉장히 높은 관직을 받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중정관이 얘는 인품이 한 5급 정도밖에 안 되네 이러면은 굉장히 낮은 관직을 받는 거고요. 이 5급 안에도 들지 못하는 막 6에서 7 뭐 이런 등급 받으면은 아예 이제 취직도 못하는 거야. 그지?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중정관의 파워가 굉장히 세겠죠? 그래서 관직에 나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중정관과 친해지려고 하게 됐어요. 문제가 뭐야? 얘네들 개인 취향에 의해서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동네에 잘 나가는 부자들은 얘네한테만 잘 보이면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관직에 올라갈 수 있구나. 쉽게 인생 잘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얘들한테 막 돈도 바치고 뭐도 바치고 막 다 해주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이 등급이라는 게 인품이나 지식을 기준으로 매기는 게 아니라 그냥 돈 많은 가문 출신이면은 돈 많은 가문 출신이면 무조건 그냥 1등급을 다 줘버리는 거예요. 걔네들은 계속 이제 고위 관리로까지 올라가가지고 어마어마한 권력을 휘두르게 되는 거죠. 그쵸? 자,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가문빨로 귀족이 된 애들이다라고 해서 문벌 귀족이라고 부릅니다. 있죠, 여러분? 가문의 빨로 이제 고귀한 사람들이 된 애들인 거야. 알지? 이런 문벌 귀족 가문들. 여러분, 문벌 귀족은요, 이렇게 가문 백으로 높은 관직에 올라가다 보니까 자기 업무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일화를 하나 들려드리자면은, 이제 이 문벌 귀족이 말을 관리하는 직책을 하나 얻게 된 거야. 말을 관리하는 직책을 얻게 돼서 친구가 이 문벌 귀족을 만나가지고, 야, 너 요즘에 말 관리하는 직책 얻었다며? 너 몇 마리 정도 되는 말을 네가 관리하는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 한번 여러분 예측해 보세요. 뭐라고 대답했을까? 이 단순한 대답이면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 안 했겠죠, 그죠? 네, 여기서 이 문벌 귀족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야, 내가 그거 알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뭐 몰라. 아니면 귀찮아. 이게 아니라 내가 그걸 알아야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아예 나는 일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가 무슨 일 하는지는 아무 관심 없는 거야. 왜? 나 이렇게 띵가띵가 놀아도 어차피 돈이 많아갖고 승진 잘 될 거거든요, 그죠? 자, 어쨌든 이런 정도로 뭔가 이 문벌 귀족은 이 대단하고 돈 많은 사람들인데 사회적으로는 좀 약간 사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도 했구나라는 거를 하나 생각을 해두시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이게 위진 남북조 시대의 정치 흐름입니다. 아, 진짜 되게 복잡하죠. 그쵸? 여러분, 이거 다 안 외워도 됩니다. 알겠죠? 여기 보면은 뭐 이제 위촉으로 갈라졌다. 그치? 그리고 진나라가 통일했다. 그 다음에 이제 5호 16국과 남쪽의 동진을 나눴죠. 여기가 북조고 여기가 남조라고 부른다고 했었지. 그치? 북조는 북위에 의해서 통일됐죠. 동진도 나중에 나라 이름이 막 계속 바뀌어요. 자, 어쨌든 이게 위진 남북조 시대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막 여기 16개나 나라 있을 땐 당연히 지들끼리 전쟁하고 난리 났었겠죠. 삼국 통일할 때도 막 엄청 싸우고 난리 났었겠죠. 북위가 또 갈라지는 거 보이지. 갈라지면서 또 엄청 싸웠겠죠. 동진이 망할 때도 또 싸웠겠지. 그치? 이게 말 그대로 계속 싸우는 거야. 알겠죠? 정말 많은 전투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자,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이 전투 속에서 언제든지 우리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여러분, 언제든지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왔던 이 유학 공부 열심히 해봤자 나의 이 인생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여러분, 유학 공부를 하면은 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치? 근데 지금 유학 공부 실컷 해봤자 어차피 죽게 생겼는데 이 공부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이제 돈이 안 되는, 이 생존에 도움이 안 되는 유학 공부보다 다른 사상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시기 때 다른 사상들이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종교가 발전한다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좀 집중해서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이때 그 장건이 서쪽으로 다녀오면서 이 월지와 동맹하려고 서쪽으로 다녀오면서 뚫린 길을 우리가 비단길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이 비단길이요, 이 중국과 인도의 주요 통로가 됩니다. 중국에서 인도로 가고 인도에서 중국으로 올 때 주요 통로가 돼요. 그리고 이 비단길을 써가지고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온 분이 바로 부처님이었습니다. 부처님. 자, 여러분, 부처님의 종교가 바로 뭐예요? 불교 아닙니까? 그죠? 불교. 자, 이 불교가 이제 중국으로 넘어오게 됐어요. 자, 여러분, 공자의 유학은요, 질서를 강조했다 그랬잖아요. 그치? 여러분, 이 질서는요, 순서를 말합니다. 그죠? 순서. 이 순서를 말하니까 모든 거에 순서 매기기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자, 그래가지고요, 여러 부족들 사이에도 질서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부족들 사이에도 순서가 있는 거지. 그치? 중국인, 다른 부족 1, 다른 부족 2, 이런 상황에서도 순서를 매기는 걸 좋아했으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순서를 매긴 거야. 근데 공자가 중국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봤을 때 모든 부족들의 순서의 1등은 무조건 중국인인 거야. 다른 부족들은요, 그거보다 밑에 있습니다. 그죠? 아무리 잘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다른 부족들이 보기에는, 아, 이상한데? 내가 싸움도 못해가지고 남쪽으로 쫓겨난 중국인보다도 2등인 게 내가 말이 되냐?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유교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얘네들은요, 유교를 크게 배척하게 됐어요. 왜? 아니, 당연하지, 그치? 특히 북쪽 지방에, 화북 지방에, 북위, 뭐, 5호 16국, 이런 애들은 중국인 아니잖아요, 그쵸? 중국인 아닌데 맨날 자기들 보고 너희 2등 부족이야, 너희 좀 덜 떨어졌어, 라고 얘기하는데 좋아해줄 부족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반대로 있잖아요, 여러분. 부처님은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여러분, 부처님은요, 평등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이거 우리 아직 인도 수업을 안 해가지고 여러분이 잘 모르는데, 부처님이 왜 평등을 강조하느냐. 아이고, 죄송. 부처님이 왜 평등을 강조하냐면, 여러분 기억나? 브라만교에 대해서 우리 수업했었지, 그치? 자, 브라만교에서 뭘 수업했었냐면은, 사람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차별하는 신분제가 있었다고 했어요. 기억나? 브라만교의 유명한 신분제 뭐였어? 카스트 제 있었지, 그치? 카스트제. 자, 브라만교의 카스트제가 사람들을 너무 차별하고 나니 이 부처님은 그게 불만이었단 말이죠, 그쵸? 그게 불만이어서 브라만교 싫어 하고 우리 평등한 나라를 만들어 보자 하고 해서 만든 게 이 부처님의 불교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 사람들 간에 순서 매기고 질서 매기고 이런 거 싫어한단 말이야. 물론 질서를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자꾸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못났고 이런 얘기하는 거 싫어한단 말이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불교는요, 차별을 하지 않았고요. 중국에 넘어와서도 중국인들과 유목부족들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위나 뭐 이런 5호 16국 이런 데 있는 왕들은요, 황제들은 우리를 2등이라고 얘기 안 하는 부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알겠죠? 자, 그거 하나 확인하시고, 그래서 이 시기 때 불교가 크게 성장했다. 자, 그리고 이때 또 세상에 전쟁이 하도 많이 터지다 보니까 사람들 중에서 전쟁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전쟁 없는 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럼 우리 전 세계에는 전쟁이 없을까요? 어때요? 지금 우리 지구상에는 전쟁이 없을까? 여러분 있잖아요.
이 인간이 사실 세상에 있는 이상 전쟁이라는 게 없어지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런 생각을 이때 사람들이 했단 말이야. 인간이 있는 이상 맨날 전쟁을 하는구나. 인간이 없어야 이 전쟁이 없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당시 사람들은요, 정말 인간이라고는 없는 아무것도 없는 곳, 바로 자연으로 돌아가면 인간도 없고 전쟁이 없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을 중요시 여기는 사상이 이때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 제자백가 중에서 자연을 중요시 여겼던 사상이 있었잖아요. 그죠? 뭐게? 그렇죠, 여러분. 바로 도교였지, 그치? 있는 그대로 냅둬라. 자연 그대로 냅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 시기 때 전쟁에 지친 사람들이 이 노자의 도가 사상을 열심히 믿으면서 이 도가 사상이 점점 종교로 발전하면서 도교가 되었습니다. 도가가 유행하다 보니까 좀 공부를 좀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가가지고 이제 자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맨날 싸우고 죽이고 인간 사회 너무 지겹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들어가가지고 서로 세상과는 상관없는 자연 이야기, 나무가 예쁘네요, 물이 맑아요, 산이 참 좋네요, 이런 얘기만 하는 거를 사람들이 즐기기 시작했는데요. 자, 이런 이야기들을 세상과는 관련 없는 정말 맑은 이야기다라고 해서 뭐라고 부르냐면요, 맑은 이야기, 맑을 청자에 이야기 담자를 써서 이런 사상을 우리가 청담사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중국에서 청담사상이 크게 유행했다 하나 기억해 두시고, 자, 우리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내용이 뭐냐? 학습지입니다. 학습지. 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국품중정제를 통해서 지방의 중정관들이 등급을 매겨서 정부에 사람을 추천하면 관리가 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야? 자, 중정관한테 돈을 엄청 많이 줬던 사람들이 관직을 독차지하면서 나중에 뭐가 되었다? 가문빨로 귀족이 된 사람들, 문벌 귀족이 되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세요. 자, 여러분 계속 가겠습니다. 자, 종교로는요, 불교가 크게 유행하는데요. 특히 왕실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왕실이 어떤 왕실이냐? 북조의 유목부족들 왕실 얘기합니다. 알겠죠? 유목부족들. 왜? 자기들을 차별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부처님을 막 조각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죠? 교과서에 사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좋으니까 남들도 믿으라면서 고구려와 백제에 막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요거는 우리 3학년 때 확인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도가 사상과 민간 사상을 합쳐서 도교라는 종교가 발전하기 시작했고, 자, 이러면서 동시에 자연에서 자유롭게 그냥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면서 사는 청담 사상이 크게 유행하기도 하였다. 아까 얘기했던 그 숲에 가가지고 좋은 얘기만 하던 사람들을 죽림칠연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죽이 대나무 죽자입니다. 알겠죠? 대나무 죽자에 숲을 님자. 그래서 대나무 숲에 있는 7명의 현명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현명한 사람들은 대나무 숲에 가가지고 그냥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 산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계속 할게요. 자, 귀족 문화로는 뭐 시 같은 거 짓는 거 좋아하고 그림 그리고 글씨 예쁘게 쓰고 뭐 요런 게 크게 유행했다라는 거 하나 확인해 두시고, 자, 우리는 이제 위진 남북조 시대를 요걸로 마무리 짓고 그 다음 시대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